23살 때부터 시작을 했죠. 2년 정도 배우고 창업을 했다가 한번 이제 폐업을 했었어요. 근데 뭐 돈을 벌기 시작한 게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길이 맞나? 되게 조바심도 많이 났었고 남들은 다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되게 많았었죠. 아무리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되게 재능이 없나 보다. 끈기 하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한 2천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순수익이. 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는 수익을 남고요. 이제 그거 제외하면은 가장 많았던 달은 2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송림마루철거를 운영 중인 대표 이용빈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제 31살 됐어요. 여기는 오늘 뭐 어떤 현장이에요? 오늘 일반 거주하는 집인데 이제 이사를 나가셔가지고 바닥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두 분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기본 로직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바닥만 철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바닥재 철거 전문이라서 이 현장에서는 바닥만 철거할 겁니다. 오늘 현장은 좀 네, 둘러보니까 난이도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최고 쉬운 난이도예요. 그래요? 네, 그냥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오늘 네. 촬영 날 잘 잡아서 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이 기계는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이거는 네. 뭐예요? 여기 이제 저희 장비 마루 철거, 바닥재 철거하는 가장 네. 주력 장비죠. 여기 없으면은 바닥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마루 위에 장판이 먼저 깔려 있는 현장이라서 네. 장판을 먼저 걷어내고 네.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루를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연마한 본드를 갈아내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작업하면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시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후 2시? 그러면 한 뭐 5시간 네. 정도는 걸리겠네요.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저희가 마케팅으로 쓸 수도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포 애프터를 그 업체 사장님한테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바닥재 철거하는 장비 준비하는 거거든요. 바퀴를 떼고요. 칼날을 꽂습니다. 오. 야, 이거 위험해 보이긴. 네,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위험한 장비죠. 다칠 수도 있고요. 사장님, 기계가 네. 15분인데 엄청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실제로 이 사고 사례도 많고요. 네. 이제 조작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 만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계 조작이 미숙하다 보니까 벽을 밀고 간다던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기계 조작이 너무 빠르거나 그럴 때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죠.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조작은 쉬워 보이는데 옆에서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무섭네요. 그쵸, 기계가 무겁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칼날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좌우 반경이라던가 전방 지시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사장님 이런 거는 버리는 네. 데가 따로 있나요? 아, 요거는 폐목재 처리장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기물로 취급하진 않고요. 네. 아무래도 마루가 목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 말고 이제 폐목재 처리장으로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데 비용이 드나요? 그쵸, 이제 키로당으로 받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차당으로 받는 곳도 있고, 뭐 아니면 무상으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가 존재를 하죠. 지역마다 다르네요. 네. 사장님 네. 소음이나 진동이 네. 엄청 심한데 네. 이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민원 마루 철거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네네. 민원은 항상 있죠. 근데 이제 아,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의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소음이 지속되고 오래되면은 힘들 수 있죠.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도. 그거는 이제 또 경비실에서 안내를 또 하나요?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입주민 동의서를 다 받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바닥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소음이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동이나. 그러면 두 분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직원분들이 있나요? 다른 직원들도 다 있고요. 네. 오늘은 다 다른 현장 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현장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동시에 다른 곳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루에 보통 한 5-6건 정도씩은 진행하고 있어요. 이야,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좀 유지가 힘들죠. 아, 그러면 오늘 같은 현장을 네.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대충 한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 가격이나 이런 거는 네. 견적이 어떻게 좀 측정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평당 금액으로 보통은 책정을 하고요. 네네. 평당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평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 작거나 이럴 때는 저희 기본 출장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 출장 요금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손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출장 요금은 따로 받고요. 네, 그 이상으로는 무조건 평당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횟수로 이제 8년 차인데 전역하자마자 이 친구 아버지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게 됐다가 그 길로 지금까지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23살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네. 친구 아버지 밑에서 배우다가 얼마 만에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2년 정도 배우고 창업을 했다가 한번 이제 폐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제가 마루 철거를 했으니까 네. 마루 시공 다음 공정을 또 배우러 가요. 그걸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마루 철거를 다시 도전해서 지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은 몇 명 정도가 있으신가요? 7명 정도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패한 경험이 좀 많았어서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조금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잘해봤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매출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달 매출이 이번 연도부터는 좀 올랐어요. 한 달에 한 6-7천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은 네.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많이 하거든요. 이쪽 업계는 좀 경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네네네. 4월 달 들어서는 일 양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아,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걸 창업할 때 네.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차랑 장비 그 정도 해서 2,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술 배우고 영업만 된다면 이 정도 자본이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차는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로 뽑아야 되고. 사장님, 네. 그러면 한 달에 순수익이 가장 많았던 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천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순수익이. 야,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고요. 이제 그거 제외하면은 가장 많았던 달은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젠가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네. 현장 시간이 너무 늘어나서 밤새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업체와의 거래처와의 약속이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가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밤샘 작업을 할 때도 있고요. 그 공사 일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날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고객이나 네. 아니면 그런 현장이 있을까요? 현장이 일단 우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밤샘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직원으로 있을 때였어요. 현장의 변수가 좀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거의 뭐 3일 정도를 철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지막 날에 막 토하고 그랬는데 힘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누가 해요? 저도 직원일 때였는데 네.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창업한 이후로는 정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활동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활동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폭넓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원권, 그리고 충청권, 네. 그리고 경기권, 서울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게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남권은 안 가네요. 예, 전라도랑 경상도는 너무 멀어서 거리가 거기까지는 따로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또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이 항상 있는데 물론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좀 다르네요. 여기는 데코 타일이라 해가지고 이 마루랑은 다른 재질이에요. 여기는 목재가 아닙니다. 고무 재질 같은 건데 쭉쭉 밀면은 이게 훨씬 쉬워요. 마루보다는 뜯기가. 저기보다는 좀 덜 위험해 보이네요, 여기는. 네, 맞아요. 쓰레기도 좀 덜 나오고요. 그러면 이 일 하면서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만한 생각도 한 적 있나요? 그럼요. 이제 뭐 돈을 벌기 시작한 게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길이 맞나? 되게 조바심도 많이 났었고 남들은 다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되게 많았었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포기하고 싶었었나요? 아무리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금도 너무 늦어지고 거래처 관리도 할 줄 모르고 영업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은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만두고 싶었었죠. 근데 좀 끈기는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 체력도 없고 몸도 좀 왜소하다 보니 막 힘도 없는 편인데 끈기 하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혹시 네.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이 집 바닥재가 뭔지 잘 뜯길 것 같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닥부터 보시나요? 어딜 가면? 그렇죠. 어딜 가든 바닥 먼저 보게 되고 잘 뜯길지 아닐지를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상가도 똑같아요. 상가 들어가도 이 바닥재는 잘 뜯길지 아닐지 이거 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바닥을 갈아내는 작업할 때 본드를 갈아내고 바닥을 갈아내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기랑 연결해서 이 호스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먼지를. 청소기네요. 네, 빨아들이면서 바닥을 갈아내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먼지가 눈앞을 가릴 정도로 많이 나요. 그렇다 보니 꼭 필수 단계입니다. 사장님, 이 일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봄철, 이사철에는 조금 성수기인 편이고 여름, 장마철 전에 그때 좀 되게 바빠요. 장마철 전후로. 겨울에는 조금 일감이 그래도 성수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해야 이제 일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려다 보면은 이제 이사를 사람들이 많이 가야지 집이 좀 움직여야지 새로 하게 되니까 상한 마루를. 아카데미 신청에 초고 파일 보내고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굳이 이메일로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문자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특이사항이 만약에 없으면, 그쪽에 없으면은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 거고, 있으면은 신청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이분이 아카데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처일 서비스라는 회사랑 같이 송림이랑 해서 이제 마루철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1기생, 2기생들은 성공적으로 배출이 돼서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3기생 분들을 모집 중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사장님께서 이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이제 네. 교육생을 모집해서 또 가르쳐도 주네요. 그렇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업체에서 다 알려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이 일을 정말 절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그렇게 1기수당 한 10명씩 그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니까 엄청 깨끗해지는데요? 깔끔해지죠. 네네네. 이 맛에 마루 철거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재밌고. 쾌감이 좀 느껴지네요 이거는. 네, 그쵸. 이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네.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의자랑 테이프 좀 가지러 차에 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사장님, 네. 그러면 이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한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반대를 하셨죠. 아무래도 이제 힘든 일이고 먼지도 많이 나는 일이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약간 이런 일이잖아요. 부모님께서 공부하기를 원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공부에 소질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일머리는 꽤 좋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장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부모님 반응은 이제 예전이랑은 당연히 다르시죠. 예전에는 제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아무래도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은 응원해 주시나요? 그렇죠. 뭐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열심히 한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뭐 선물이나 이런 거 해드린 적 있나요? 그럼요. 최근에는 저기 부모님이 이제 차 산다고 하셔가지고 오. 이제 거기에 대한 오. 금액도 좀 해드렸고요. 지금은 좀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직접 말씀은 안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일을 해보시면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가요? 제가 초기에 유튜브를 할 때는 이제 네. 많은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업에 뛰어드신 분들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런 절실함이 좀 강했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절실하지 않으면 사실상 버티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초반에만 잘 버티면 나중에는 근육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져 갖고 이 마루 철거에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그 초반을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월 1,000만 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끝까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건데, 아무래도 그 과정을 좀 못 견디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사장님, 네. 제가 보니까 그 의자는 네. 필수템 같던데요? 아, 너무 편하네요. 하다가 이제는 잘 수도 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자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제는 저는 의자 없으면은 샌딩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의 짧게 봤을 때나 길게 봤을 때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짧게 보는 목표는 사실상 그것보다는 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좀 길게 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매출을 일단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벌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고, 우선은 저희 손님 자체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또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좀 거듭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리점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들 가르쳐서 내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길게 보자면은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게 제 말이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몇 번 실패를 해보고 그걸 경험 삼아서 일어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어떤 일을 하든 뭐 열심히만 한다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루 철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이제 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일이다 보니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뛰어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네. 영상을 보면서 네. 나도 저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연락을 뭐 직접 주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이제 손님 브이로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희 아카데미 원생들도 주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완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짜놨어요. 시스템을. 이제 3개월 만에 현장에 나가서 바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번창해서 대한민국 1등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